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요즘 문화계에선 엄마 열풍이 대단합니다. 힘들 때면 더 찾게 되는 어머니, 그 따뜻한 품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겠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동백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 유비쿼터스형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전망입니다. 풍덕천동 성복천을 가로지르는 보도 육교가 설치됩니다. 기공식과 함께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용인 경전철이 지나는 동백지구 공공용지가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거듭났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광역 단위로 연계하는 사업이 본격 착수됐습니다. 수지부의 문화복지 종합청사가 들어섭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가꿔가는 초고급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동백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곳곳에 녹색 쉼터가 있고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친환경 유비쿼터스형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지난 8일 기흥구 중동 동백근린공원에 들어선 동백도서관이 서정석 시장과 박준선 국회의원, 시민 등 1,2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동백도서관은 258석의 열람실과 4만 5천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과 무인 좌석 배정 시스템 등 이용자 편의를 돕는 자동화 설비와 함께 도서관 내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했습니다. 또 종합자료실 내 독서 정원 등 곳곳에서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의 자녀 교육과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육아, 웰빙, 영어 원서 코너 등 특화된 공간을 따로 마련한 점도 눈에 띕니다. 앞으로 동백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풍덕천동 진산마을 앞 성복천을 가로지르는 보도 육교가 자전거 도로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성복천을 건너려면 멀리 돌아가야 했던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성복천 보도육교 설치 공사의 기공식이 지난 9일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보도육교 설치에 첫삽을 뜨는 이 자리에는 서정석 시장을 비롯해 한선교 국회의원, 심노진 시의회 의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원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폭 3m, 길이 76m 규모로 설치되는 이 도로에는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함께 조성됩니다. 지형적인 이유로 그간 진산마을 주민들은 성복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1km 이상 돌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도육교로 빠르게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복천 자전거 도로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인 경전철이 지나는 동백지구 공공용지에 대한 조경공사가 마무리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동백지구 공공용지에서 지난 12일 서정석 시장과 박준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소나무와 왕벚나무, 맹문동 등 다양한 수목이 우거진 녹색 쉼터가 조성됐으며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체육시설물과 분수, 파고라 등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용인 경전철의 교각으로 도시 미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시는 조경공사를 병행해 환경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지속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 BIS를 광역 단위로 연계하는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와 더불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 BIS 구축 사업으로 내년이면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과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정보를 제공할 BIS. 우리 시는 광주, 성남 등과 함께 수도권 동남 권역으로 분류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지자체 중 국비 확보와 단말기 설치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수도권 동남 권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류장에 설치할 정보 안내 단말기에 지상파 DMB 수신기를 장착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BIS 사업을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해 오는 2010년 5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기흥구 신갈동에 들어설 첨단 교통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통합 관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1년 수지구에 문화복지 종합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선진형 공공청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현 수지구청 부지에 들어설 수지구 문화복지 종합청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물로 오는 8월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이곳은 구청사와 함께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설과 다목적 홀, 교육시설, 광장과 공원 등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을 갖추고 2011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화복지에 대한 수지구민의 갈증을 해소할 종합청사 신축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냉방기 사용이 부쩍 늘었는데요. 시가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와 에어컨 등에서 번식하다가 사람의 호흡기로 침투해 발열과 두통 등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 이른바 세균성 냉방병의 주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백화점, 병원 등 대형 건물과 숙박시설, 목욕탕, 찜질방, 노인복지시설의 냉각수 및 냉온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각구 보건소는 대상 시설의 냉각수와 냉온수를 주기적으로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시설은 시정 조치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가꿔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이번 주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살핌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포고급 주민자치센터를 문진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포고급 주민자치센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포고급 주민자치센터는 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이 많고 교통시설이 여의치 않은 곳이 있음을 파악해 매주 둘째 주 화요일이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보다 능동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을 향해 직접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반영한 포고급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여러분 함께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이 활동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경안천 바로 알기에도 적극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지역의 상징인 경안천을 바로 알 수 있는 시간, 우리 지킴이들 출발 전부터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활동은 어떤 계기로 시작된 것일까요? 우선적으로는 포곡에 있는 4학년 미만의 저학년 아이들이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경안천이 나한테 도로 오니까 그 물은 정말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위원장을 끝나더라도 그 다음까지 정말 경안천에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영하다 물을 먹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럴 때까지는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오늘은 총 3시간에 걸쳐 경안천의 발원지를 찾아보며 동시에 숲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참가한 우리 아이들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합니다. 오간주 나무 같은 걸 또 처음 보고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못 본 나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요. 경안천 발원지를 아껴야 경안천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자연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된 것 같죠? 앞으로 경안천이 되살아나는 만큼 포고급 주민들의 희망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포고급 주민자치센터의 끊임없는 노력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지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지난 4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해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국내 최초 시범 사업으로 연간 2억 8천만 원가량의 에너지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 하천 방류수의 온도를 낮추는 친환경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개 중소기업에 총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내 개발이 가능한 신제품 및 신기술, 설비와 공정 개선에 관한 기술, 기술 경영 합리화 방안 등이며 시는 지난해까지 68개 업체에 16억 7천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지난 11일 용인발전연구센터 정책세미나가 정용배 부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용인시 교통환경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 소방교육을 17일부터 19일까지 각 구청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자께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배우자들에 대한 모임을 23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화물운수종사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가 잦은 여름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눅눅한 장마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